온순하고 듬직한 눈빛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풀밭을 천천히 거닐다가 바람이 그를 스치면 잠시 멈춰 풀을 뜯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으면 부드러운 흙 위에 몸을 뉘어서 느긋하게 되새김질을 하죠. 흙냄새, 풀꽃 향기, 그리고 소들의 한가로운 숨결이 어우러진 이 들판이야말로 소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등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풀어보는 환경 토크,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도 재방송이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확인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국내 최초 소보금자리인 달뜨는 보금자리에서 5마리의 얼룩소와 함께 살아가며 동물권, 생태권, 기후정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코뿔소 돌보미 추현웅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기후위기와 동물권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의 공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족과 함께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물 해방 물결 활동가로서 그리고 코뿔소 아빠로서 추현웅 님이 들려주실 삶의 이야기와 철학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리상의 이유로 전화 인터뷰를 할 텐데요. 추현웅 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는 전주고 거기는 강원도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곳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는 그간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시원했어요. 강원도 북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덥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먼저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그 강원도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와 지금의 삶을 선택하게 된 어떤 계기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 기촌 한 지 3년 된 돌봄 노동자 수현욱이라고 하고요. 예, 제가 돌봄 노동자라고 많이 소개를 하는 편인데,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재생산 노동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생산 노동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돌봄 노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어린이들을 돌보는 주 양육자로서 인간 아이들을 돌보고 또 5 얼룩소들을 돌보고요. 또 1명 강아지 1명도 돌보고 텃밭에 있는 식물들도 돌보면서 네, 이 텃밭을 보금자리 삼아서 살고 있는 미소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작은 곤충들의 삶도 보장하는 지구적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 예. 가족이라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조금 우리 일반인과 다른 어떤 그 사람과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지금 그러한 이제 그 단어 사용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인간 동물도 예, 같은 동물의 종이다, 한 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네 지금 삶을 선택했던 계기는 되게 긴 사연이 있지만은 좀 간략하게 말하자면은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12년 전에 제 아내를 캐나다에서 만나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제 가치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줬어요. 그 2014년부터 제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제 2의 인생이
시작된 것과 같거든요. 그때부터 채식을 하면서 배우고 공부하게 된 거예요. 비거니즘과 동물권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차별, 페미니즘, 그다음에 기후 정의, 뭐 인권이 좀 더 뒤에 있었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 영성 이런 것들, 그 너머에 있는 네, 많은 깨달음이 그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다르게 살게 된 건데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간 동물이 저는 자연의 일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이제 인간계라고 해서 자연계와 분리가 되어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동물이 아니게 된 우리 인간들의 동물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자연에 속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동물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길고 먼 여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시작하다가 네, 귀촌을 생각하고 자급자족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급자족을 방법을 찾다가 그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꽃풀소를 돌보면은 제가 시골에 살면서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작업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와서 살고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네. 인상적인 자기 소개를 네. 해주셨는데요. 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곳에서 어떤 삶의 전환을 맞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 아내분이 아마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제 남편이 제 삶의 어떤 변화, 전환을 네. 이루는 하나의 계기가 되긴 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의 일부인데 자연과 멀어짐으로써 많은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생태 파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자연의 네. 일부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직접 이제 실천하고 이제 다양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럽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네. 달 뜨는 보금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달 네네. 뜨는 보금자리에서 지금 아빠 역할을 하시고 또 다른 인간도 돌보고 계시는데, 우선 네. 달 뜨는 보금자리가 무엇인가요? 띠름 보금자리는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대로 국내 최초의 소보금자리인데요. 우리가 보통 다른 용어로는 생추얼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달 뜨는 자가 왜 붙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 마을이 신월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인데, 여기에 마을 브랜드명이 또 있거든요. 신월이라고 해서 새신자 달월자 느낌을 좀 좋게 살리기 위해서 달 뜨는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달 뜨는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또 브랜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네, 그 마을에서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이름을 따서 달 뜨는 보금자리가 됐고요. 이 소들은 2020년에 저희가 처음 만났었어요. 그 인천에 있는 불법 개농장이 폐업 처리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개들을 200여 명이 되는 개들을 모두 다 구조를 했는데 그곳에 15명의 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를 구조하려고 하는 동물 단체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동해물에서는 동물해방물결을 이제 짧게 동해물이라고 하는데, 개는 구조를 다 하는데 소는 구조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부조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를 결정하고, 네, 인천 소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모금을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예, 그 15명의 소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임시보호처로 마련된 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 네, 소 명수에 따라서 6명을 구조를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런 구조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얼마 전에 개봉은 아직 한 건 아닌데 영화제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 15의 소들을 꽃불소라고 그때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은 들풀이나 들꽃처럼 질기게 오래 살아남아라는 뜻으로 깊은 그런 뜻을 담아서 꽃불소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네, 이 소들은 홀스타인 종의 얼룩소들입니다. 이 영화가 영화제 DMZ 국제 다큐 영화제, 동물 영화제, 환경 영화제 등에서 선보였는데, 내년 초나 아니면 올해 말 정도에 극장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거 꽃풀소를 보시게 되면은, 네, 소를 어떻게 구조했는지, 그리고 소를 살리는 것이 마을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일이라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네, 작품이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꽃불소가 이제 들꽃처럼 오랜 삶을 이어서 살아라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꽃불소라는 이름을 지어줬군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과 이제 식용동물이라고 그 단어 자체도 참 끔찍한데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네.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네네.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문화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고 있는데 그 동물 해방에서 소를 구제하게 된 것은 아마 우리나라 동물권에서도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 저도 이제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면서 반려동물을 왜 사랑하고 돼지, 소, 닭은 내가 먹어야 하나라는 이제 거기에서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저도 채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예. 우리도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어떤 종차별이라고 우리가 일종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권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활동해 오면서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문화에 녹여 있는 잘못된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네네. 영화 상영이 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기대가 네. 되고요. 나중에 네. 일정이 나오게 되면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시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곳에서 이제 꽃불소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왜 네.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셨는지, 이 돌봄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게 꽃불소를 돌보게 된 것은, 저는 기촌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기촌지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해물에서 그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소식을 제가 다른 활동가로부터 들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네네, 소를 구조를 해놨는데, 이제 25초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근데 소들을, 보금자리로 옮겼을 때, 상주하면서 소를 돌봐야 되는데 그 시골에 기촌할 사람이 필요한 거였죠. 저는 이제 기촌지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상의 후에 바로 이메일을 보내서 네,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제가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쫙 써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됐고, 한 달 후에 인제를 찾아가서 이제 제가 살 곳도 보고, 소들도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소 집을 함께 지었었고, 네, 그렇게 해서 돌보미가 됐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네. 네, 네, 아마 동물해방 물결에서 그 추현웅 님이 연락 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네. 이 동해물에서 원하던 사람이 정말 그 최상의 사람이 오셨구나 하고 아마 받자마자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네, 저도 최고의, 네, 네.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딱 네,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벌써 네. 3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과거에 그 소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농업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러한 개념의 가족보다는 일종의 우리가 밥상에 오르는 하나의 뭐랄까, 음식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과 소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과거의 예. 어떤 추억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이 소들과 함께 지내면서 굉장한 어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소들과 어떤 생활을 나누고 계신가요? 네, 소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편이고요. 네, 뭐, 일단 소들은, 일반 그 축산시설에 있는 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밀집 사육을 하잖아요. 보통 소들, 소, 돼지, 닭이 대표적인, 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공장식 가축인데, 콘크리트 안에서 다 살고 있고, 흙을 밟을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힘든 밀집 사육을 당하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이 소 같은 경우에는 2살이 되면 바로 독축이 되는데, 계속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기 보금자리에 온 소들은, 저희 꽃풀 소들은, 콘크리트에서 벗어나서 이제 흙을 밟을 수도 있고, 예, 눈도 맞아보고, 그 비가 오면 빗물에 샤워도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네, 자유롭게 지내고 있죠. 네. 네. 그, 아마
공장식 축사함과 비교했을 때 비교를 할 수 없을 네. 정도인 것 예, 같은데요. 예, 예. 대부분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제한된 공간에서 그나마 조금 지낸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네.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내줄 일은 그런 것은 없고 그리고 그렇죠. 주어진 생을 이제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네네. 본인의 삶, 본인이 주어진 어떤 나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보면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도축장에 예. 있는 소들이나 돼지, 닭들은 대부분 2살 아니면 3살 이 정도에 죽는데 대부분 그 소들은, 네네네. 친구들은 자기 목숨을 끝까지 다하고 죽는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행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뭐 예. 비밀 밤마실 사건? 밤마실이면 우리 밤에 몰래 나가는 그런 건데 혹시 뭐 비슷한 건가요? 좀 에피소드 예.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아, 소문이 거기까지 났나 보네요. 아, 네네. 네, 저기, 얼마 전에 발간된 그, 김다은 정윤영 작가님의 동물의 자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네. 소개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책 쓰신다고 하셔서 인터뷰할 때, 이 소들이 탈출한 적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좋은 제목으로 비밀 반마실 사건이라고 해서, 네. 네, 책이 실어주셨어요. 그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부주의로 있었다라기보다는 소들이 너무 똑똑해서 음.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그 문을 어떻게 여는지를 네. 감찰을 하고, 그날 제가요, 그 수레를, 보통 똥 치우는 수레가 있는데, 수레로, 톱밥을 실어가지고, 그 소들 집 내실에다가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레를 가지고 들락날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머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코뿔소가 머위, 상포, 메밀, 부들, 엉이 이렇게 5명인데요. 네. 네, 그 중에서 덩치가 가장 큰 머위가 제가 들락거리는 걸 계속 보더라고요. 근데, 네. 네, 옆에서 보는데 고리를 딸깍하고 열어서 네. 들어갔다가 닫는 거예요. 제가 닫는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보지 하고 저는 그날따라 뭔가 쎄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마을 사무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소들이 탈출했대요. 어머나. 저기 위에 마을 저기 언덕에 가가지고 네. 남의 집 밭에 가서 서 있더래 모여서 네 그래서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6명이 다 탈출했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5명이었어요. 아, 저희가 네네. 네. 미나리라는 친구는 저기 보금자리로 오기 바로 전에 저희 사고를 당해서 오지 아, 못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그때는 굉장히 슬펐었던. 네, 네. 저희가 다쳤는데 치료를 최대한 해줬지만 네. 네, 소가 다리가 아니라 그 고관절 쪽을 다쳐가지고 인대를 다쳐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아, 일어나지 네. 못해서 네. 그게 장기화되니까 이게 장독혈증이라는 그런 음. 증세가 생겨서 걷지 못하면 소들은 신진대사가 좋지 않아서 네. 사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경험을 겪고 그때는 저희가 진짜 많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미국에 있는 생츄어리랑도 연락을 하면서 그런 조치해야 되는 것들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고 네. 미나리가 떠나서 굉장히 슬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너무 에피소드도 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장님께서 소가 여기 있다라고 좀 발견하시고 연락을 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예, 어떻게 예. 됐나요? 다시 이야기. 그 얘기가 네. 너무 재미난 얘기인데 네. 네. 소들이 어떻게 일단 저는 이제 밤에 출동을 했어요. 소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저는 심장이 덜컥 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책임을 어떻게 될 맡고 있는 일인가. 사람으로서 그쵸?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소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네. 나가서 왔는데 이장님께서 그 차로 불빛을 비춰주면서 뒤에서 보여주니까 어두운 밤이니까 소들이 불빛을 따라서 앞으로 턱턱턱 가더라고요. 저는 네. 저희가 이제 폐교 뒤편에다가 소들 집을 지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폐교 학교 입구에서 제가 기다리고 서 있다가 이장님이 몰고 오시니까 소들이 털털털털 이제 빠른 걸음으로 오다가 저를 만나고 나서 네. 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바깥에서 한 3시간을 방황을 했는데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을까요? 네. 처음 나가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밥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반가웠을 것 그래서 같은데. 네, 네. 반가워서
그 반가워하는 그 얼굴색을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당연히 손짓 하니까 소들이 우다다닥 올라가는 거예요. 학교 네. 쪽으로. 예, 네. 그래서 집으로 안전하게 들어가서 제가 그날 저녁에 듬뿍 사랑을 주면서 건초도 많이 쓰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관계가 두터워졌는데 네. 그 사건을 CCTV를 통해서 나중에 봤어요. 네. 네, 그 머위가 문을 열었더라고요. 네. 관찰을 했던 머위가 소들이 혀가 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딸깍하는 문고리를 혀를 가지고 밀어서 연 거예요. 네. 그래서 문이 삑 열렸는데 네. 머위는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그냥 제가 맨날 그걸 손으로 여니까 자기도 열어봤어요. 혀가 손이거든요. 네. 혀로 열어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갈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창포가 또 뭐가 바깥에 열려있는 것 같아서 기웃기웃하다가 창포는 날씬하거든요. 네. 사람이 들락거리는 문이라서 좀 좁은데 창포가 휙 나가진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래서 바깥에 있으니까 창포랑 가장 친한 엉이가 있어요. 두 소가 검은 소들인데 네. 엉이가 창포를 보더니 같이 나간 거예요. 네. 친하니까. 그 둘이가 바깥에 있는데 안에 있는 새 소들이 난리가 나서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왜 거기 나가 있느냐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머위도 따라 나갔고 그다음에 부들이랑 메밀이는 한참 안 나가다가 부들도 나갔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그래서 부들도 나가고 메밀은 좀 더 있다가 안 나가고 싶은데 억지로 나간 것 같아요. 왜 소들은 모여서 군집 생활을 항상 하거든요. 안전하게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소들이 다 1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른 소들이 기다려주고 다 나간 다음에 애들이 학교 교정을 돌아다녔더라고요. 다 발자국이 찍혔어요. 똥도 쌌고, 나무 가지도 꺾어놨고, 그때가 2월 말이었는데 보리밟기를 하는 시기거든요. 밀이랑 보리 심어놓은 것도 밟아줘서 그때 원래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도움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보내고 저기 한 500m 떨어져 있는 마을 어르신네 댁에 가 있더라고요. 밭에. 그때는 풀이 많은 시기가 아니라서 이렇게 피해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마을에 원래 차가 거의 안 다녀요.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여기 택배도 안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소들도 안전에 문제가 없었고, 만약에 도시였으면 큰 사단이 날 수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소들이 살기 너무 적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울타리를 좀 걷어내고 자유롭게 다니게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소들이 아무튼 너무 값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은 두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더 똑똑해지거든요. 갇혀 있는 소들보다 그런 게 여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그 하루 그 3시간의 방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밤마실 사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이 보금자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나 가장 보람된 일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늘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던 일은 제가 떠오르는 게 사실 제가 너무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힘든 거를 힘들다고 인식하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돌봄이라서 돌보는데 제가 혼자만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희 동해물 활동가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뭐 유지 보수 관련된 것들 일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살림이 분들이 있어요. 또 후원자분들을 저희는 살림이라고 부르는데, 살림이 분들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뭐 소들이 아프다거나 다쳤거나 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수의사님도 주변에 계시고, 그 다음에 임시보호처에서 맡아주셨던 대표님도 계시고, 저희 마을에는 소 키우는 어르신들이 또 많다 보니까 소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 이상적인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되게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얼마 삶보다는 지금 달 뜨는 보금자리에서 함께 사는 동물들과도 또 가족들과의 더 유대 관계가 더 도독해질 것 같고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도 돈독한 유대 관계가 형성될 것 같은데요. 그 추연우님께서는 그 동물권을 좀 더
게 대해서 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네네. 동물도 한 마을의 주민처럼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동물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동물권은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인간 동물. 그래서 우리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축산 동물들이 보통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예, 그리고 우리 꽃풀소들처럼 주민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이런 동물들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 인권을 보장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소에게는 소의 권리가 있어야 되고, 개에게는 개의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생 동물들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인간 동물들에게 그 동물권을 보장을 하려면은 저는 우리 인간이 권리의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이 권리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의 권리라는 거를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동물인데, 인간도 동물이고, 비인간 동물도 동물인데, 동물권은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계에서, 자연계에서 외따로 떨어져서 인간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이랑 너무 심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인간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런 동물성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동물성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그게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물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동물권에 대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법인데, 네, 우리가 동물권을 인식한다는 말은 그 자연에 가까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워요. 자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에 가깝게 지내라. 가능하면 자연에 속해라. 그런 것이 우리가 동물에 되는 방법이고요. 그런 삶을 유지한다 그러면 동물권에 대해서는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장애인 권리, 노동자 권리, 이런 식으로 여성의 권리, 뭐 흑인이나 아동의 권리를 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인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물권을 이게 인간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으로서, 네, 그런 동물권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확장해서 볼 수가 있죠. 자연에서 우리가 동물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면은 비인간 동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알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이 아니고 여성이 아닐 경우에, 흑인이 아닐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대입해가지고 생각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비인간 동물도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동물임은 확실한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려면 거기에 대입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야생에 있을 때 동물이면 어떻게 행복할지. 그런 게 바로 동물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애인 권리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서 약간만 확장을 시키면 되는 거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권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이런 자연을 회복하는 것이 기후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우리가 장애인의 권리, 뭐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네네네.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우리는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는 상태에서 말로만 입에서 나온 얘기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와 네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은 동물이고, 그런데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동물을 좀 분리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예. 동물이라는 인식을 먼저 하는 것에서부터 이 동물권을 맞습니다.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네. 이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모두가 각자의 이제 권리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사실은 말씀하신 뭐 기후위기라든지 생태 파괴라든지 다양한 어떤 문제에 지금 놓여 있는 것들이 현재 우리가 네. 맞닥치고 있는 것들이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동물권을 바라보시는데 좀 더 색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네. 동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네. 순간에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시 구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또 비인간 동물을 바라봤을 때 인간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인, 노동자, 여성, 뭐 원주민, 뭐 색깔이 다른 인종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도 진정한 어떤
그 차별에 대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인간과 비인간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동물로서 이 생태계의 하나라는 거,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제 재밌게 네네. 얘기를 지금 나눠주셨는데 음악 잠깐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네. One thing for sure, everybody knows what's theirs is theirs and what's yours is yours. You ready to go? I'm ready to go.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날 보내 입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울고 싶어서 내 앞에 널 봤을 땐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좋아해줬던 거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난 너를 보낼게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내게만 봐봐 내게만 가는 거야 내게만 봐봐 내게만 가는 거야 내게만 봐봐 날 보내 입맞춰 나를 사랑한단 말하는 널 보면 마음이 더 불안해 지더라도 절대 너만은 내 거란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야 울고 싶어 너의 앞에 너를 봤을 때 너무도 커져버린 너였기에 나는 좋아해줬던 거야 내 손을 잡아주기를 바래 난 너를 보낼게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One thing for sure, everybody knows what's theirs is theirs and what's yours is yours.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나를 안고서 그렇게 잠들면 돼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있는 나의 바다야 나의 하늘아 난 너를 사랑해 언제나 나의 곁에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유피의 바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달뜨는 보금자리를 돌보고 계시는 추현웅님과 함께 계속 2부에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추현웅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네, 동물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인식할 수 있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얼버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약간만 더 보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물권을 기후위기랑 굉장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위기가 찾아온 것이, 차별과 불평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금 자본주의는 화폐, 자본에 의해서 중심을 두고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럼에 의해서 이제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넘어서는 생각을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체제 이외의 다른 체제에 대해서는 그럼 더 망하지라고 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게 되게 큰 장애물이고 벽이거든요. 네. 이 동물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동물인 건 알겠어요. 인간이 동물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인간 동물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동물임을 인식하면서도 네. 네, 그런 벽이 저희가 상자 속에 갇혀 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상자를 벗어나는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말에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우물 안에 저는 변화가 아무리 변화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바깥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더 큰 변화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저희 인간과 그다음에 타자, 비인간의 모든 존재가 힘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어떠한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부를 독점하고 있는 계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의 격차,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연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고 모든 존재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동물권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네. 이제 동물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를 할 때 서로 두 가지는 떼려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까 화폐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를 하는데 또 네네. 어떤 분들은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존재하는 한 기후위기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최원희님께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져야만이 우리 생태가 복원이 되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 회복된다. 그리고 동물권,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서 자연에서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신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과거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 체제가 성장하면서 급속도로 지금 계속 발전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부유한 국가들은 더 잘 살고 가난한 국가들은 계속 못 살고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 나라 안에서도 격차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복지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해소가 되면 되는데 그 해소되기보다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찾아오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급급하고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는 생각을 한다면은 제가 말하는 그 모든 존재가 힘을 가진다는 말은 이제 생태 공동체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생태 공동체라는 그런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체제로 생각을 좀 더 확장해서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쉽지 않은 이제 우리가 어렵죠. 다시 과거로 그러면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네, 이제 네. 그런 이제 질문을 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 함께 논의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로서 그 안에 있는 것만 보지 그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바깥 세상을 한번 다 톡 털어놓고 보고 그래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한 어떤 분명히 네네. 대안책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네네네.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그 권력에만 힘이나 어떤 자본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줄다리기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동물권 얘기하면은 또 기후위기하고 방금 말씀했지만 그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여기서 네. 이제 그 현웅님께서는 이제 기후정의라든지 비거니즘, 이 동물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비거니즘 아까 채식을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채식을 시작하면서 삶의 변환이 있었는데 그 예.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 시대에 비거니즘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비거니즘의 중요성이라고 하면은 비거니즘을 최근에는 우리말로 살림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살림이라는 것이 네. 네, 가사 노동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뭐 약간의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살리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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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죽음의 반대말로서 살림을 쓰고 있고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이 동물이랑 자연이나 이런 존재를 살리는 방법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모든 동물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고 싶어 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보면은 동물권 인권이 이제 동물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 위기에 처한 인간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발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축산업에서도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장식 축산업의 규모가 축소돼야 되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축산업 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권도 기후정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동물 해방이 저는 기후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 해방을 추진하는 것이 축산업도 축소가 되는 것이고 동물 해방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이제 인간의 해방, 이제 여성의 해방, 노동자 해방 이런 것들이 포함된 동물 해방인 거죠. 네,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서 동물 해방이고요. 그 동물 해방은 기후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방법이고 그 살림이 바로 비거니즘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동물 해방 기후 정의라고 하는 저는 슬로건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기후 정의 행진 때 동물 해방이 기후 정의다라고 이제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저희 강아지한테 옷을 입혀서 행진을 했어요. 네. 네.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는 알리고자. 네. 저희 강아지 너무 좋아했고요. 네. 그것이 나들이를 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 살린다는 의미로 비거니즘을 생각하면 동물권과 기후정의 동시에 실천하는 것과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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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해방이 기후 정의다. 이 예. 말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은 지금 인간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네. 뭐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차별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해방돼야만이 되는 것, 그리고 기후는 정의로워야 된다. 기후가 네. 정의롭다는 게 아니고 기후 불평등에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에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건 실천은 아직 낯설게 여기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해서 비건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뭘까요? 네, 비건은 완벽하기 힘들거든요. 비건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이제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비건이지만 완벽한 비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비건의 영역을 어디까지 보느냐를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팜유를 사 먹지 않는데, 그 팜유를 사 먹진 않지만 아예 안 먹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팜유를 안 먹는 이유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열대우림에 사는 오랑우탄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일괄 재배를 함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거기에 불도 지르고 하면서 다른 야생 그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팜유를 먹지 않거든요. 탄소 배출량도 높고 그래서 저는 나름의 규칙을 정해 너무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팜유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제가 제 돈을 지불하고 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저는 성분을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동물성 재료가 있는지는 당연히 보는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팜유 또는 식물성 유지, 가공 유지라고 표시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사지를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보카도나 아몬드도 비슷한 비건 식품이긴 하지만 저희가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규칙을 저는 정했어요. 그래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점점점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고기를 여전히 먹지만은 뭐 동물성의 의류를 입지 않는다거나 동물 테스트 화장품을 쓰지 않는다거나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또 해양 동물 생태계를 위해서 뭐 플라스틱 소비를 줄인다거나 제로 웨이스트 하시는 분들도 비건의 하나의 실천 방법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이런 생산을 못하도록 아니면 동물을 밀집 사육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해주면 너무 좋지만은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물을 먹는다는 거에 어떤 소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죄책감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플라스틱 소비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공론화하고 이런 상황이다, 고기를 줄여야 된다, 플라스틱을 덜 쓰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 나누고 하면은 그게 저는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비건은 이제 완벽한 목표로 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며 또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영역이 넓혀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품 성분을 확인해서 그래서 팜유는 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에서부터 먹는 것까지 뭐 욕조로 사용하는 것까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러한 팜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대우림 종의 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좀 더 성분을 확인하셔서 동물성 제품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작은 어떤 그 변화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공론화가 돼서 어떤 시스템도 변경이 될 거고 법제화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은 실천이 좀 모이면은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분들 중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동물권이나 또 비건 이러한 생태적인 돌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천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동물권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동물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에 가까워지시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연인 것을 인식하면은 그게 우리 생태적 돌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깨달아지는 게 많거든요. 이게 시골에 살고 있으면 훨씬 쉬워요. 그냥 산책만 해도 아침에 이른 아침에 숲에 가거나 아니면 밭에 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도시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텃밭을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집에서 화분을 키워본다거나 이런 방법들 그리고 자동차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지만 조금 더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서 새 소리를 들어보시고 가능하다면 맨발로 흙을 들여보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런 것마저도 좀 어렵다 한다면은 저는 이제 물을 가까이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담고 있고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해도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이 어렵지만 샤워만 하는 것도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써 미리 하고 있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들 때 해소를 위해서 이거 샤워도 하고 또 바람을 쐬기도 하고 나가서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회복하고 하면서 자연을 찾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이미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자연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고 동물임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변에 돌아보면은 이제 인간밖에 안 보이잖아요. 도시에서는 다른 종이 없잖아요. 다른 종이야말로 그냥 새가 조금 보이고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종을 넘어서는 다른 생명을 하다못해 풀벌레라도 다른 생명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동물이고 우리와 같은 자연임을 인식하는 그걸 생각해내는 방법이 저는 굉장히 큰 실천이다. 작지만 큰 실천이다 생각하고요.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도시든 시골이든 잠시 자연의 소리를 기울이고 또 흙을 만지거나 물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동물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렇게 네. 일상 속에서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쌓으면 우리가 이제 종을 넘어 다른 생명과 교감하는 작은 시도가 결국에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네. 이제 기후위기 동물권이 지금 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더 중요하고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기후정의와 그 동물 해방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과제거든요. 생존하려면 필요한 과제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미래 세대 자원까지 다 끌어다 쓰고 그 우리를 제외한 타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면 그 수백만 년 전에 죽었던 동식물들의 시체거든요. 그런 한 번 죽은 시체들을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불태워가지고 저희가 에너지를 얻는다거나 그리고 뭐 비인간 동물들을 착취하고 그런 채취와 착취라고 해요. 채취는 채굴주의 그리고 네. 착취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삶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더 인식하고 종을 넘어서 다 같이 살겠다. 우리는 이제 하나로 연결된 지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사용하는 화석 연료는 동식물이 오랫동안 이제 우리 토양 깊게 있다가 하나의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네.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죽인다는 말씀이 좀 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신박한 말씀이셨어요. 예, 저는 시체를 또 죽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네. 가만두면 좋겠어요, 땅속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 문제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8월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더워서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맞아요. 힘든 거잖아요. 이 네. 두 번 죽이는 거, 다 화석연료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채취와 착취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가슴에 닿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자연과 동물 착취해오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기후정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좀 더 평화로운 이 지구에서 지구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서요. 네.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달뜨는 보금자리에서 많은 동물들과 이제 비인간 동물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또 바라는 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 꿈은 뭐 항상 같은데요. 동물 해방입니다. 네. 동물 해방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이 포함된다는 걸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를 갖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을 포함한 그리고 비인간 존재들의 해방을 저는 꿈꾸고 미래를 바란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말들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바라는 미래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용어가 있거든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즘이라는 또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해서 생태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멕시코에 있는 치아파스 주라고 하는 다치구에 사파티스타라고 하는 민족 해방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체제이거든요. 그 안에서 다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가 다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형태예요. 네, 저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고 네, 그런 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지금도 더 덥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쌓이면서 위기가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고 언젠가는 좀 우물 안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오래 살면서 많이 알려야 되고 변화를 제가 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수하는 것도 제 꿈이에요. 제가 변화된 세상을 저는 22세기쯤 되면 될까요? 그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뭐 100몇 살은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하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셔서 네네네. 네, 저희 달 뜨는 보금자리가 10월 초 정도에 정식으로 개관식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개관식이요? 네, 개관식이라고 해서 네. 하고 비건 축제도 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청을 받아서 방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달 뜨는 보금자리에 후원을 하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후원하시면 살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살림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니까 저희 동물해방물결 홈페이지라던가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중에 이제 개관식이 있는데 아마 비건 예. 축제와 함께 열린다고 하고요. 이 달 예. 뜨는 보금자리에 있는 지금 5명의 소들과 또 이제 함께 있는 다른 동물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후원을 또 받습니다. 후원은 네. 이제 동물 해방 물결에 후원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예. 이제 기다린다는 의미로 저희는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시는 그 생태 공동체가 네.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예시를 멕시코의 그 자치구인 치아파스타주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치아파스타라고 하는 치아파스 주에 있는 네. 근데 아파트. 아마 그런 네. 것들을 좀 한번 저도 찾아보고 나중에 좀 공유했으면 하는데요. 그러한 네. 것들이 생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준 한 예시가 있으니까 우리도 좀 더 아까 동물권을 말씀하실 때 그 동물권이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한 것을 포함하니까요. 네. 거기에서 원하시는 희망이 이제 동물 해방이잖아요. 이 동물 예. 해방에는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네네.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가면서 네. 하나씩 이루어 가야죠. 그러면은 변화가 이루어지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어떤 꿈을 꾸면 그 현실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앉아서 맞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너,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 더운 날 멀리에서 전화로 연결했는데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네. 짧아서 준비했던 아이고, 질문들도 많이 담지 못했는데 또 다른 네. 기회를 또 제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또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오늘 우리는 추현웅님과 함께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삶, 그리고 생명에 대한 돌봄의 철학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이웃보다 먼저 동물과 자연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자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으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오래 기억되길 바라며 지구로운 지식생활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talk in this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